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6월 28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눈에 띄는 뉴스가 물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예,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예, 지난 5년간 얼마나 엉터리로 국정 운영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예, 이제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이제 매달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주머니도 팍팍하고 모든 분야가 지금 팍팍한데 이제 전기료, 가스료조차 이제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더 내야 될 겁니다. 이게 뭐 하루 커피 한 잔 값 정도로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들, 소위 노동 취약계층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월 1, 2만 원이라는 게 이게 전기, 가스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기름값도 그렇죠. 지금 뭐 생활 물가들이 각종 생활 물가들이 다 오를 판이기 때문에 줄줄이 거기다가 공공요금요, 버스, 지하철은 뭐 어쨌든 내려누른다 하더라도 지금 안 오를 수가 없죠. 택시 등등 대중교통까지도 줄줄이 지금 다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뭐 파업이니 뭐니 또 그렇게 시끄러울 거라고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정책들이 빚어놓은 그 파편들이죠. 그 후과가 지금 이제 막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 같아요. 자, 일단 탈원전 관련해서 어, 전기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뛰고 있고 금리도 뛰고 있고 환율도 뛰고 있고 이런데 이 판국에 지금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전 적자가 원래 약 30조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킬로와트당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1원 정도 올리면 이 산업용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금 체계가 가정용, 산업용 예를 들면 큰 축에서는 다르거든요. 이 산업용은 기업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정용 1원을 올리게 되면 한전 수익이 약 한 최소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생길 거예요. 그 이제 한전 수익 구조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간단치가 않죠. 지금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5원을 올리기로 했대요. 이거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죠. 당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당시에 지금 이렇게 가면 2030년까지 전기료를 약 한 40%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는데 이게 묵살했다는 거죠. 지금 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죠? 예, 백운규 불구속으로 일단락됐지만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올려도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르는 원가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사태가 빚어진 게 에, 지난 5년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한 그 5년간 한전 부채가 34조 원이 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일체 올려주지 않았죠. 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뭐라고 했더라요?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까지 했어요. 그렇죠? 소위 선심 정책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연간 5조 원대로 적자가 이제 연 적자가 5조 원대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기요금을 안 올려줬죠. 이게 이제 거의 문재인 정권 말기 때입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선 후에 인상시키는 그런 꼼수를 썼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그 덤태기를 썼죠. 예. 근데 이 대선 후 인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가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상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가면 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한전 자체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려도 한전은 적자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전 적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혹자의 말처럼 이재효가 와도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한전 적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일전에 잠깐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지금 한전 그 수익 구조가요. 일단 한전은 뭐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내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탈원전 하면서 풍력, 뭐 태양광 뭐 등등 하면서 이 한전이 끌어안게 된 부담이 너무 많아요. 전기를 어떤 의미에서 100원에 오히려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공장이 전기를 사와 가지고 파는, 그러니까 중개소처럼 그렇게 되어버려 가지고 100원에 전기를 뭐 사든 만들든 하는데 100원이 들면 파는 데는 5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기본적인 이 요금 체계 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전 경영에 정부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이런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전 적자 경영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전 경영에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게 한전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성과급 반납해라, 뭐 구조조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죠. 정권이 잘못한 책임을 한전에 떠넘기는 거예요. 한전이 원래 흑자 기업이잖아요. 초우량 기업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네. 참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가고 싶은 그런 신의 직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일전에도 살폈습니다만 뉴욕 증시에서조차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킬로와트당 가정용 전기료 5원을 올리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이 약 1조 3천억, 1조 3천억 정도가 된대요.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이전에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적자가, 예상 적자가 20조 원이 넘을 거다는 거죠. 3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건데, 이거 더 메꿀 수가 없죠. 그렇죠. 1조 3천억 수익 생기는데 20조 이상이 지금 적자인데 이 되나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소득 취약계층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전월세값요. 예. 근데 지금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한 게 5% 이상 임대료 못 올리게 해놨어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절벽이죠. 그리고 전세값 폭등을 불러왔죠. 예. 그 법망을 피해서 그냥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전기료 이야기니까요. 전기료 이야기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라는 말만 했고 허울만 있고 실제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인상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분기별로 킬로와트당 3원 이상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죠. 그게 나름의 인상 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네, 적자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약관을 변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3원까지 분기당 3원, 그러니까 1년 계속 분기별로 올린다고 보면 12원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약관을 바꿔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막 사정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4월 달에 킬로와트당 6.9원을 일단 대선 후 인상 그러면서 올렸어요. 그죠? 올렸는데 이걸로 부족해서 지금 7월 달에 되면 5원을 또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망치로 보게 되면 10월에 또다시 4.9원 정도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메우는데,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데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기료 하나입니다. 가스요금, 기타 공공요금이 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줄줄이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5년, 우리는 지금 부존 자원도 없고 오로지 수출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나마 최소한의 뒷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내수 기반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의 어떤 포퓰리즘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소위 한국형 포퓰리즘이 불러오게 될 재앙 수준의 후폭풍, 이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 5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경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 정권들, 소위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이 인력들 어떻게 국민이 선택하고 또 어떤 면에서 물갈이를 해가야 될지 이 국민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겪고도 모르면, 이렇게 겪고도 잊어버리면 그건 뭐 고초를 겪어도 싼 거죠. 진짜 나라를 말아먹어도 싼 거죠. 이래 되면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전기위원회를 열었다라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을 분기당 3원에서 5원으로 바꿨다. 그 야권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금 인상을 결정을 했다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어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만으로는 1,535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니까 그러려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 문제예요. 예. 취약계층이 문제예요. 이게 간단치가 않죠, 여러분. 예. 예, 작은 공장, 소규모 공장, 월 2,700kW 쓰는 공장이 13,500원 정도. 이게 중소기업, 그냥 단순 수치로 작은 것 같죠. 이게 큽니다, 여러분. 네, 이게 곧바로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예, 굉장히 기업에서는 규모가 큽니다. 가정에서는 뭐 별 못 느끼실 거예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싼 나라에 속합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못 올리게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요 에너지국의 약 한 60% 수준이거든요. 가정용 전기요금은 예전부터도 한전이 싸게, 산업용에 조금 비싸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산업용을 자꾸 못 올리게 하고 지금 가정용만 자꾸 손을 대고 있는 꼴이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예.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냐 하면 근본적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탄소 중립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탄소 중립하고도 좀 어떤 의미에서 거리가 먼,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화력 발전이죠. LNG 발전소라는 게 화력 발전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발전요. 이게 연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이 LNG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면서 쌓인 손실액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11조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LNG 발전소가 비상 발전용으로 했습니다. 화력 그 대체용으로, 그러면서 화력 보충용으로 LNG 발전소가 있죠.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LNG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더 많이 올랐지만 원래 이 LNG 발전소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원전 대신으로 지금 다 들어서 있으니까 간단치가 않죠. 전기요금 체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이제 이쪽에서 시선을 돌린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예전 그 경험을, 짧은 경험을 빗대어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도시가스도 지금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공공요금 따라올 거고요. 예. 자, 이 와중에 어쨌든 법인세를 좀 손을 보겠다 소리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 그래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죠. 일단 이 부분은 손을 볼 것 같아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고
25%는 낮추는 거죠. 낮추고 최저 세율 적용 구간. 예전에 22% 비하면 오른 겁니다. 이것도. 최저 세율 적용 구간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되어 있는 이 법인세 세제를 그 뭐죠? 과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법인세율 적용 구간을 이렇게 3단계, 4단계 이렇게 다단계로 두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제가 정말 누더기인데요. 그것도 국세 위주로 지방세는 뭐 형편없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주택 양도세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완전 누더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대대적으로 손질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에 발등에 불이 되어 있으니까 법인세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표 구간 이전에 4구간을 3구간으로 줄이고 소위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건데 이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만 이 정도로는 크게 양이 차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2억 원 법인세 기준입니다. 이게 영업이익 기준인데요. 2억 원 이하일 때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 22%인데 중소 중견기업이 200억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안 돼요. 대부분 다 200억 내외인데요. 그러면 20% 세율이면 이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하는 거는 각 제품을 팔 때 부가세가 또 붙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게 다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법인세 20%가 싼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원가 요인이고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는데 물가가 높게 되면 이게 가격 경쟁력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3천억이 넘어설 때 과표 기준 해서요. 25% 세율이라는 건데 3천억 넘어가는 기업은 거의 중견기업인데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예, 과표 구간은 일단 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소리가 법인 세율이라도 뭐 단 1%라도 낮추겠다는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기름값입니다. 그죠?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공공요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전기, 가스, 기름값, 그다음에 또 세금 이런 거니까요. 세금을 요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피부에 와닿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유류세. 여러분 보셨죠? 국제 원유가가 내려도 우리 기름값은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뭐 마지못해 내리는 신용만 하죠. 근데 국제 유가 변동이 있다 오른다라는 소리만 나면 바로 펑펑 깹니다.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지금 공정위 새 정부의 공정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업계 간 담합, 이 묵게 이거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물증이 없잖아요. 네. 네, 정유업계가 이게 유류세를 지금 현재 정부가 다음 달부터 7월 달부터 37%를 무려 대폭이나 하는 거죠. 유류세를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기름값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래서 정유업계 담합 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 담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압박 수단은 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정유업계가 그렇게 눈도 까딱하지 않을 거예요. 겁먹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상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는 거죠. 만연해 있는 건데 이거를 명확하게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가격 그 조정위원회라고 할까요? 일종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그런 어떤 민관 어떤 그런 위원회, 회의체,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자율에 맡겨두고 있어요. 근데 한전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일이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통계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뭐 너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적자 생기면 세금으로 메꿔라. 뭐 메꿔주겠지. 이렇게 경영진 또 뭐 경영 그렇게 애달아 하지 않는 거예요. 공기업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방만경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듭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유업계 이거 유가 담합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만 그런 거죠. 이거 무슨 뭐 비상경제 차관 회의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평상시에 이거를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돈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산자부 소관이죠. 이런 거를 해야 될 산자부가 하는 짓이 탈원전 이런 것만 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지금 후폭풍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닥치는 겁니다. 지금에서 하는 이야기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평상 협의체로 좀 정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게 말은 하지 않아도 다 느끼잖아요. 왜 국제 유가가 조금만 오르면 국내 유가는 바로 반응하는데 국제 유가가 어지간히 내려도 국내 유가는 반응하지 않는가? 이 늘어진 고무줄인가? 라는 거죠. 고장난 용수철인가라는 거죠. 음.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면 유류세 37%를 인하를 하면 예, 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가 12원 이렇게 내릴 인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거는 뭐냐 하면 리터당 예, 리터당 그러니까 적용 안 했을 때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적용됐을 때 차이가 뭐냐면 휘발유가 304원, 경유 212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찔끔 내린 척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매일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 다음날 가면 야금야금 올라버리죠.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관리해내는가, 행정 지도를 해내는가가 문제죠. 이 정유업계에 이게 꽤 오래된 관행이잖아요. 계속해서 정부, 소비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정유업계의 그 묘한 그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뭐 담합이라 해야 되나요? 불공정이라 해야 되나요? 예. 딱 손에 쥐이는 물증이 없는 심증만 있는 이 정유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예. 전기료, 가스료만 두드려 잡을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또 각종 공공요금으로 분류되는 요금들이 좀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행히 이제 세금은 어쨌든 자꾸 좀 손을 봐서 부담을 더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관련도 그렇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면에서 보게 되면 물가 압박이 여전히 크다. 일반 자영업자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물가 압박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공공요금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애를 써서 정부가 애를 써서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산업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압박감은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참 다행인 게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탓을 안 한다, 남 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자, 뭐 다른 세계적 요인도 있죠. 세계적으로 인플레를 방치했던 특히 미국 연준이 인플레를 방치해서 적기에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예, 이걸 계기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권, 제대로 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 다시 이 문재인 정권과도 같은 그런 정치 세력이 생활 현장을 더 이상 유린하거나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세력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단단히 옷깃을 동여매는 계기로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으로 물가 관련이 눈에 띄어서 우선 그 이야기를 주섬주섬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